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텍스트만 해줘. 일단 윤석열한테 보고하게. 그 싱크 한번 들어볼게요. 여보세요? 예. 네. 오늘 빨리도 오늘 결과 나오죠? 네. 오늘 다 뽑아줘야 돼요. 윤석열 총장 문자가 왔네. 알겠습니다. 지금 2,200개 지금 찾거든요. 예? 2,200개 정도 찾거든요. 한 예, 2시 보고서하고 오늘 다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그 다른 게 아니고 네. 보고서는 그냥 하고 네. 그 텍스트 있잖아, 텍스트. 텍스트. 네네. 거기는 그 백분율로 해서 계산해 줘야지.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그냥 놔두는 거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백분율로 다 계산해 줘. 네네네. 숫자들은. 그럼 금방 하겠죠, 그는. 네. 그 텍스트만 이제 보고서 놔두고. 네, 들으셨죠? 저 말이 바로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된다는 말이 명확히 지금 들어갔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무슨 소리야 이제 이러면서 이철규 의원이 그 얘기를 처음 꺼냈던 신용환 교수와 뉴스타파를 고소했답니다. 네, 봤습니다. 기사에 봤고. 아니 그러면 실제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정도면 말하면 되지 뭐 고소까지 하죠? 거기서 무슨 허위 사실이 있다고? 일단 명예가 어떻게 훼손된다고? 이 신용환 교수 입에서 나올 여러 가지의 그 좀 불리한 어떤 증언을 막으려는 네. 일단 조치인 것 같고요. 네. 아니 그냥 우리가 합리적으로 늘 생각하면 그게 거의 맞아요. 먹구름이 끼면 비가 와요. 겨울에 오면 눈이 오고요. 비슷한 겁니다. 지금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것들이 윤석열 총장이 문자 기다린다. 그다음에 다 됐고 100번일로 해서 텍스트 만들어. 급한 거예요. 보고서를 보게 한 가지 않고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까 김성환 평론가께서 얘기한 게 일리가 있는 이유가 네.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이 두 부부를 보면 그냥 한 몸이에요. 경제 공동체까지 모르겠으나 정치 공동체는 분명하다. 부부니까 뭐 경제 공동체 당연한 거 뭐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대선 후보부터 지금 대통령이 직무를 하는 데까지 본인이 계속해서 대통령도 만들고 국정도 같이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면 그렇죠. 당시에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씨와 가까웠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씨에게 직접적인 전달이 됐을 공산이 크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에게 후보는 바빠요. 후보는 바쁘기 때문에 몇 번을 만나서 이런 이 명태균 선생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얘기했을 것이고 네. 최근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좀 거짓말 아닌 거짓말, 팩트에 근거한 거짓말해요. 네. 이 사람을 명태균 씨를 대선 후에 나는 본 적이 없다. 연락 끊었다. 그런데 본인 배우자는 달래려고 경선에서도 뭐 이후에 본 적이 없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김건희 여사라는 본인의 배우자가 달래려고 연락한 것 같다. 라는 데서 저는 힌트를 얻었어요. 김건희 여사가 계속해서 지금 보면 2024년 공천까지 계속 명태균 씨가 연결이 되잖아요. 네네. 그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당시에 이 보고서는 김건희 여사한테 들어가서 공산이 크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받아서 남편에게 줘서 설명을 해서 이렇게 남편이- 지시를 한 거죠. 이래서 이런 조치를 하십시오. 그럼 남편이 그러면 그것을 이철규에게 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럴 공산이 크다고 봐요. 근데 왜냐면 그러면 어떻게 고소를 왜 해요? 뭐가 잘못됐다고? 뭐 잘못된 건데 입 막으려고 하는 거죠. 너 이제 더 이상 떠들지 말아라. 떠들지 말아라. 왜 이거 자꾸 캠프에서 내밀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고마해라. 이제 그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맞아요? 단순한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통해 가지고 전달해줬다기보다는 아예 김건희 여사가 캠프를 움직였어요. 자기가 그 캠프를? 총괄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초동 사무실을 총괄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서초동 사무실을 총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긴밀한 내용은 그 서초동 사무실에서 주로 공유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니까 서초동 사무실에서 그걸 총괄한 김건희 여사가 네. 이쪽 종로 쪽이나 공식적으로 결합한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철규나 이런 사람들 참모라고 공식적인 직함을 달고 있었던 사람들을 좌지우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통해서 갔다기보다는 바로 아마 전달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회의 자료를 올려요. 그렇게 바로 전달하고. 대통령이 거칠 필요도 없다? 거칠 필요도 저희가 볼 때는 없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한다고 하는 거를 그 캠프에 다 있었던 아니까?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메모장이 필요했다고 하는 거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여론조사에 대해서 시시콜콜이 다 분석할 능력은 없잖아요. 솔직히 해놓고. 왜 그래? 그 똑똑한 분이 뭘 그 왜 보고서까지 모르겠어요? 다 주면 그거 네. 알겠어요. 더 요약해줘요. 제가 뭐 남편한테 얘기를 할게요.
뭐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아니 근데 이 김건희 여사는 특이한 게 서울시장 여론조사도 궁금해했다고 명태균 씨한테 이거 1000개 뭐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 최근에 네. 이 김건희 씨의 이 여러 가지 행적을 보고 대한민국 최고의 오지랖퍼다. 오지랖퍼? 아, 안 키는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았을까요? 다 모든 거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네. 본인 남편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본인 남편이 뭘 하면은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 해야겠다. 네네. 내가 나서지 않으면 이 판들이 다 흔들리겠고 참 이게 이 과도한 자기 확신인데 본인이 국정을 개입해야만 그나마 대한민국이 돌아간다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재보궐선거, 대선, 경선, 대선 가운데 그다음에 대통령이 돼서도 다 개입하잖아요. 보세요. 최재형 목사하고 얘기할 때 남북 문제도 제가 한번 풀어보겠다. 그렇지, 자기가 하겠다 그랬지. 이건 안보 문제. 그다음에 외교 매일 따라다니죠. 순방 갈 때. 맞아요. 못 믿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게. 또 간다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에 당무 개입하죠. 한동훈 대표한테 문자 보냈죠. 당무 개입이에요. 그다음에 공천 개입하죠. 네네. 공천 선물로 주죠. 그러니까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고속도로 걱정해서 아니, 게다가 그것도 있고. 원희룡도 김건희 여사가 뺀친해가지고 그 자기가 원하는 그 보궐선거 종로에 못 나갔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그냥 국정을 총괄하려는 이 오지랖병에 걸려 있다. 그런 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윤상현 의원에 따르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이준석을 또 떼어주려고 외교 무슨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거기에 또 추천도 했다 그러고. 근데 솔직히 그 당시에 그 얘기 들었다고 하는 그 당시에 이준석을 외교부에 보내야 된다 이런 소리 사실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렇죠. 기억 안 나요? 난 기억이 명확히 나는데 이준석이 영어도 잘한다 그러면서 외국도 물을 먹었잖아요. 하버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외교부 장관 후보로 이준석 얘기도 나왔었어요. 솔직히 잠깐. 근데 이제 이준석이 나는 그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떻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 혁신위원장 하고 있는 이 여당의 이 높은 분에게 찾아와서 얘를 이거 시켜야 된다. 어떻게 이딴 말을 왜 하는지 그리고 그런 말을 왜 들어주고 앉았는지 그것도 황당한 문제인데 몽땅 다 보니까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가 그냥 다 이걸 좌지우지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루트에 따라서 공적으로 논의해서 뭐 황당한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면은 그냥 네, 그 세력이 네. 웃긴 세력이다. 네. 그 세력이 뭐 능력이 없는 세력이다. 그렇게 평가하면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할 때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시켜가지고 1000개 샘플 돌려가지고 여론조사를 받아봤다.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여기 사실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대번에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그냥 김건희 여사가 예를 들면 선거 상황이 궁금했으면은 주변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죠. 선거 잘 되고 있습니까? 뭐 그 당시에 그 좋아했던 이준석 대표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선거 잘 되고 있어요? 밥 잘 챙겨 드세요? 뭐 전망이 좋아요?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여론조사 시켰다라는 거는 뭐예요? 그거는 선거 상황을 총괄했나? 이 그러니까 생각을 자기가 하게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서울시장에 내보내려고 하거나 자기가 그렇죠. 생각하는 후보가 있거나 자기가 나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무슨 자기만의 어떤 구상이 있거나 그걸 관철시키려고 했거나 뭔가 지방 근데 그 시점이 뭐 그런 후보를 후보를 모색하거나 그런 단계도 아니거든요, 사실. 네. 지방선거 한참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서울시장 선거를 최소한 김건희 여사가 나름의 어떤 입김을 넣어가면서 지금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게 치러졌는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치렀다 치면 그런데 이 여론조사 그러면 비용 지출을 했는가? 지금 이 돈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여론조사는 비용 못 받았다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선에도 이 지금 우리가 의심하는 이런 명태균 씨 여론조사 돌려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활용한 거에 대해서 지금 돈 못 받은 거지 않습니까? 네. 돈을 못 받으니까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이런 비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진행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지출할 수가 없었던 것일 테고 네. 공식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 지출이 안 된 비용을 주지 못한 비용을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득을 줘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던 거고 네, 네, 그게 네. 김영선 의원 공천이라든가 창원 산단에 뭐 예를 들면 가서 부동산 개발업을 한번 해보세요 뭐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이어진 거고 그렇죠. 그게 부정부패나 비리로 이제 결실을 맺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비리로 이어지는 겁니까? 국정 개입이, 공천 개입이, 당무 개입이 황당한 비리나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그런 거를 우리가 명태균 씨 사건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지금
파악해가지고 다 이 우리가 진상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번 네. 건이 좀 네. 다른 점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선거에도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건 거잖아요. 너무 많죠,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거쳐서 그러니까 창원 의창의 재보궐선거, 그러니까 2022년 6월 1일 날 지방선거하고 동시에 치러지는 네. 그 보궐선거에 김건희 여사가 관련이 돼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까지 돌려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그럼 지방선거 전반에 개입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뉴스토마토 기자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도 김건희 여사가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고도 정진석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가지고 여러모로 영향력을 끼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 무렵이 지금 2022년 5월이잖아요. 네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관저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대선에서 남편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 최고 권력 실세로 이미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을 여권 내에서 행사했다. 선거에도 개입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이번에 튀어나왔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그러니까 그해 11월부터 창원 산단에 개입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네.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가 명태균 씨가 직접 소통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녹취록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렵까 거기에 또 9월 11월에 뭐 앙코르와트 가니 또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니 그런 얘기가 쫙 그냥 연결된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것처럼 자기는 그러니까 그 경선 이후로 뭐 연락을 끊었다고 얘기하지만 네네. 그것도 제가 볼 땐 거짓말이고 거짓말이 드러났잖아요. 이미. 2022년 11월에 이준석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황정호 행정관 그 어. 대통령 삼촌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지금도 실세로 군림하고 있는 네네. 한남동 라인이라고 분류되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이준석 의원이 10월 말 정도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를 단절시켰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떤 식으로든 개입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이후에도 지난 총선까지 쭉 김건희 여사하고는 연락을 하면서 뭔가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총선 때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통해서.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길을 쓰고 이거를 지금 이 교수님하고 뉴스타파를 그래서 길을 쓰고 법적 입을 대응을 하는 겁니다. 막으려고. 왜냐면은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이게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하는 어떤 대가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스모킹 건이 여론조사하지 않습니까? 그 여론조사를 해준 거에 대한 대가로서 이게 이루어졌다라는 건데, 근데 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정황에 대한 증거라고 한다면은 사실 명태균 씨가 증언하는 거, 요게 이제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명태균 씨는 조용히 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우리가 의심하는 거는 권력이 네. 명태균 씨를 조용히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별도의 어떤 뭐 검찰 수사에 있어서의 이득을 뭐 제공하는 것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별도의 뭔가가 작용하고 있어서 명태균 씨가 조용히 하면 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어떤 대가관계나 이런 거는 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지금 새롭게 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물증이 지금 다른 경로에서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예. 이 우리 신 교수님과 뉴스타파 보도에 의해서.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우길 수 있냐면 이게 그러니까는 그거랑 똑같아요. 윤석열 커피 보도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신 교수님이라는 분은 민주당에서 공천받고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뉴스타파는 괘씸하게도 윤석열 커피 보도, 사실은 윤석열 커피 보도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기로는 윤석열 커피 보도라는 걸 해가지고 작정하고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윤석열 후보를 막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러한 아주 괘씸한 언론사다. 이 둘이서 짜고 지금 보도를 이렇게 꾸며내가지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몰아가기 딱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면서 요거는 그래가지고 이 지금 보고서 나온 거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 요렇게 이제 신뢰성을 지금 방어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렇게 몰아갈 거거든요, 지금. 요런 작전이다. 근데 이게 뭐 얼마나 유지가 가능하겠습니까? 네. 뻔할 뻔짜죠. 이게 제2의 고발 사주 사건이에요. 그래요? 문건이 거쳐가가지고 도달한 지점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그 과정에 중간에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김웅 전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가긴 갔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나지 않는데요. 이러면서 부인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꼬리를 딱 잘라버린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선 캠프까지 갔어. 네. 갔으면 일단 명태균하고 대선 때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연관이 됐다고 하고
또 중간에 김건희 여사한테 보고용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용으로 갔다. 여기까지 당사자들의 녹취 내용이 있잖아요. 네네. 있는데 거기 캠프까지 갔는데 어느 루트로 갔는지 그리고 진짜 대통령한테 그게 영향을 미칠 만큼 뭔가의 그 긴밀한 루트로 갔는지 안 갔는지를 좀 확인을 못 해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만 잘라버리면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대통령한테 적용할 수가 없지. 김건희 여사한테. 이런 방식으로 지금 늘 쓰는 방식인 거예요. 고발 사건 때도 그때 이거 그 공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되치기를 했잖아요. 네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한번 일단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육성입니다. 서울시장 여론조사 여사가 궁금해. 한번 볼까요? 1000개. 네네네. 예, 바로 해서 바로 오늘 좀 달라는데 그 사모님 이야기해서 네, 궁금하대요. 알겠습니다. 그거 좀 돌려줘요. 네, 1000개 바로 해서 여사가 달래. 그러니까 우리 여사님은 참 관심이 오만 가지에 다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종로에 보궐 나가고 싶어 했을 때도 자기가 원희룡 장관의 부인에게 수행을 부탁했는데 싫다는 이유로 원희룡 잘라야 된다, 보여주면 안 된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냥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해야지 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었을까요? 왜 그게 이럴까요? 사실이라면 부부가 진짜 큰일 난거 아닙니까? 닮았네. 어. 공사 구분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명태균 씨의 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선거 결과가 궁금해했다. 네, 이제 워딩만 보면은 궁금했는데 명태균 씨가 알아서 해준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은 없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게 이제 이 문장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중요한 큰 문제 거는 아닌데? 연계시키는 브릿지가 되죠.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의 공천뿐만 아니라 뭐 각 광역단체장에 대한 여러 가지 공천에 있어서 판단을 했구나. 네. 그냥 판단을 하려고 궁금해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보고서를 가지고 그 판단을 한 다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판단만 하고 앉아서 이렇게 될 거야? 저는 판단을 했으면 본인이 직접 나섰거나 아니면 본인의 남편을 통해서 나섰거나 아니면 당내에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사람들과 소통해서 나섰거나 라고 좀 추정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가 결국에는 이 수사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사이에서의 정치자금법으로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라는 명확한 물증들이 나오고 있다고 그렇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으로 명태균과 김영선만 딱 해서 털지 말고 털어서도 안 되고 결국에 이런 녹취들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결국엔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이거를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허투루 넘길 수는 없다. 근데 이재명 대표 수사하듯이 한번 해봐요. 이건 말이 맞네. 진직에 기소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재명 아이고, 캠프는 아이고. 말할 이 정도 정도까지 없고 나왔으면은? 송영길 대표 아이고, 참. 수사하듯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따지고 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뭐 녹취가 직접적인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정근 씨랑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떠든 거를 가지고 송 대표를 어떻게 했어요? 압수수색을 그냥 본인 딸집까지 탈탈 털고 본인의 어떤 연구소까지 다 해서 완전히 뭐 그냥 뭐 사람을 정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까지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수사 안 하죠?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이 만약에 수사했으면은요 김건희 여사 털어가지고 별건으로 가가지고 도이치까지 가고 다 갈 수도 있는 양평까지 거예요. 갈 수 있어요. 이야, 자기가 진짜. 그걸 다 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데 갑자기. 못 뒤지는 거야.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치.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럼 최소한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 저렇게까지 범죄 악마화 시켜버리는데 이 정도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은 이런 건에 대해서 같은 잣대 정도는 들이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안 한다는 거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저는 왜 그럼 김건희 여사가 서울시장 특히 왜 서울시장 관심이 선거에 있었을까? 관심이 있었을까?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는 대선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캠프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개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끌어들인 사람들, 참모들을 전부 끌고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아마 있다고 해요. 황종호 아까 대표적으로 말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일정부터 시작해서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2부속실 설치를 그동안에 안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연관이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방선거 문제에 있어서도 자기가 다 보고받았고 네. 지방선거에서 내가 뭔가 한다고 하거나 영향력을 끼치거나 행사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서울시장 선거에서 뭐라고 한마디를 할 거면
할 수 있으려면 뭐라도 건덕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아 지금 여론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말을 건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용도로라도 필요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보고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고 그 이전에도 그런 게 대선 기간 동안까지 81차례 걸쳐서 조사 계속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이미 입맛이 길들여져 있었을 것이다. 제가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도 지방선거에도 그런 행태를 똑같이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제가 거예요. 지금 말을 듣다 보니까 이 서울시장 여론조사 궁금해해가 지금 2022년 5월 30일 통화 녹음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지난번에 제가 뉴스공장 가서 공개한 통화 녹음 중에 하나가 이준석 대표가 의뢰했다, 부탁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경기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한번 돌려봐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거냐면 2022년 3월 23일 거예요. 2022년 3월 23일에 경기도지사 선거를 이준석 의원은 궁금해했고 김건희 여사는 2022년 5월 30일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궁금해했네요. 이게 3월하고 5월하고 이제 2달 정도 요때가 사실은 그 지방선거 기간이잖아요. 둘이서 한 명은 경기도를 궁금해하고 한 명은 서울시를 궁금해하고. 이준세가 부탁을 해서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아무 뜻이 없을까요? 근데 그 3월은 네. 아마 그 확인을 일정을 해보시면 네. 경선이 안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승민, 김은혜의 경선이 안 끝난 상황에서 이준석 의원은 당대표인데 경기도지사 선거에 뭘 궁금해했는가 여론조사까지 동원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죠. 그리고 그 비용 지출도 지금 안 한 것 안 하고. 같은데 본인은 지금 안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될 것 같고 이거는 5월 30일은 이미 후보 확정 다 되고 이제 진행 중인 거잖아요 선거가.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서울시장 잘 되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을 왜 해야 되냐. 그러니까. 두 개를 생각해 보면 이준석 대표가 궁금해했던 거는 대표로서 무슨 전체 상황을 궁금해한 거냐에 있어서는 그건 제가 볼 아닌 것 때는 같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될까 말까 이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였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이제 좀 유승민. 그렇죠. 그치, 유승민을 당시 밀려고. 유승민이 경쟁력이 있는 거냐? 어떻게 해야지 뭐 이게 좀 엎을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거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그렇죠.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5월 말에는 5월 30일에는 이미 그런 단계가 아닌 거지 않습니까? 경선 끝난 거 경선이나 뭐 이런 거 다 끝나고 이제 선거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선거 전체를 진두지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지금 바라보는 그런 상황에서 여론조사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대표가 누굽니까? 이준석입니까? 김건희입니까? 이게. 그러면 2022년 5월 30날 여론조사 대상은 누구였어요? 그때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오세훈, 송영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론조사. 그러면 오세훈이 될까 말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 근데 실제로 그 조사 결과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상당한 격차로 송영길 후보를 누르는 걸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 사실 송영길 후보가 당선되기 어렵다고 그쵸, 그건 여론조사 다 결과도 우리가 알고 나오고 다 하고 있었어. 있었던 네.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왜 굳이 시켰냐고. 그렇지. 왜 궁금하지? 왜 굳이 보고를 받으려고 했었냐고. 보고를 하려고 했었냐고. 그러니까 기존에 나온 것 말고 김건희 여사가 뭔가 카드로 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지휘하거나 개입하거나 할 때 그걸 가지고 말하기 위한 용도로 그렇죠, 했었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고 그 전에도 계속 뭔가를 말음처럼 명시가 했던 거예요. 말음처럼.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궁금한 부분들을 해소해 준다거나 이런 것처럼 뭔가 둘이서 소통을 할 때 요즘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돌려보고 제가 보고 드릴게요. 뭐 이런 식의 관계들이 계속 유지가 됐다고 알겠습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